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저개발됐지만 경제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 마포구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은평구 연신내 불광동, 구로구 온수역 일대를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개발 가이드라인, 단계적 실행 방안 등 구체적 개발 계획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600여 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109명을 적발했습니다.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10명에게 8천만 원, 다운 계약을 한 17명에게 1억 400만 원, 나머지 82명에게 3억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LH 건설 현장에 터널식 세차 시설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식 세차 시설은 흙먼지와 콘크리트 분진 등으로 오염된 건설 장비를 현장 출입구에서 세차에 내보내는 데 쓰는 설비로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하면 모든 현장 주 출입구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적발 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 의심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시거나 부동산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여러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용산 지역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래 개발 가치 넘버원 캠프킴 부지와 또 수송부 부지 개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동해 확인하시죠. 네, 용산권역에는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호재라고 하면 바로 용산민족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용산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이런 미군기지 또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중심은 용산의 중심에 용산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 지역에 개발 가치가 높은 미래 개발 가치 넘버원인 용산권역에서 캠프킴과 수송단 부지가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좀 보시면은요, 지지부진했던 용산 캠프킴과 수송부 부지가 개발 밑그림이 나올 예정입니다. LH공사에서 용산공원 주변 지역에 최고의 개발 부지로 각광받고 있는 캠프킴과 수송단 부지 개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고요.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조성 계획을 수립, 그리고 최근에 용산민족공원이 국무총리실로 격상이 됨으로 해서 이런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본격적인 민간 매각과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캠프킴 부지와 수송단 부지에서도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는 용산역과 서울역의 중간에 있는 남영 역세권역에 접해 있고요. 입지규제 최소지로서 용적률 검표를 상한선을 없앰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이다. 그만큼
이 경부선 라인의 개발 사업과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과 발 맞추어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를 잠깐 보시면은요, 서울의 중심은 용산의 중심은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 유엔사 부지는 작년에 매각이 돼서 무려 1조가 넘는 금액에 매각이 돼서 올 하반기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유엔 수송부 부지, 캠프킨 부지 보시는 것처럼 용산역과 국정무 단지 경부선 라인에 바로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가시면 문배지구와 원효로 일가 라인, 또 6호선, 4호선 더블 역세권인 삼각지 역세권, 또 공원 조망이 정말 잘 되는 길 하나만 건너가면 공원까지도 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캠프킨 부지가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보도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 가치 넘버원인 용산권, 특히 캠프킨 부지와 수송부 부지의 개발 계획, 앞으로 용산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 방송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상향이 돼서 올 하반기부터 민족공원 조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기획과 본격적인 개장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간은 물론 5, 6년, 6, 7년 걸리겠지만 민족공원이 부분 개장을 함에 있어서 향후 과거에 작년에 유엔사 부지 최고가 매각이 됐고요. 그 주변 지역, 용산 민족공원과 주변 지역의 그 개발 압력과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미군기지,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킨과 수송부 부지가 남아 있는데요. 이 지역을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를 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업무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 지역 자체는 아파트 단지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 업무, 주거시설, 복합시설로 개발되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주변 지역에 그런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 예정지의 지가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용산 민족공원과 주변 미군기지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과 주변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들 활발하게 진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산권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이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30곳이 넘는 지역이 바로 용산권역이고요. 앞으로 5년, 6년 후에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용산권역이 일어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용산의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들,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예정지, 역세권역의 지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 통과돼서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본격적인 정부 차원에서 공원화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용산 민족공원 사업이 생태 중심 공원으로서 개발이 된다, 진행이 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개장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 3년 후에는 1단계 남영 역세권 쪽, 또 한강로 3가 쪽, 또 이태원 역세권 쪽으로 해서 부분 개장과 전체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개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주변 지역에 지가와 용산권이 관광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예상할 수 있겠고요. 유엔사 부지 지금 최고가로 매각이 돼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미군기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엔사 부지와 수송부 부지, 또 캠프킨 부지가 있는데, 이 유엔사와 수송부 부지는 주거 중심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캠프킨 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용산 역세권, 또 향후 개발이 될 국정무 단지 경부선 라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영역과 삼각지 역세권, 다중 역세권이고 서울 역세권역의 중심부, 또 용산 민족공원과 대서관, 미 대서관 부지와 주변 지역의 원효로 라인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호재를 줄 수 있는 큰 호재이기 때문에 향후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가장 선두주자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 조성특별구역은 거의 대부분의 미군 시설은 다 이전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복합시설 조성지구는 캠프킴과 유엔사, 수송단 부지가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용산 주변 지역은 약 100만 평 정도로 해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서빙고 아파트 지구, 한남 뉴타운, 후암동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용산 민족공원과 이 경부선 라인, 한강 대로변, 이 용산역, 남영역, 서울 역세권 쪽으로는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 구축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확정된 지역, 특히 원효로 라인 지역이나 이 핵심적인 역세권 중심으로 한 이런 역세권 주변 지역의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의 지가는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민족공원과 주변 미군기지 개발, 거기에 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용산의 집값과 지가, 땅값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됨으로 해서 부분 개장, 즉 한강 대로변 또 이 남영 역세권 쪽, 용산구청 하단부 쪽이 먼저 개장이 되고요. 시간을 거쳐서 7, 8년 정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거의 80만 평 가까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거리로서 바뀌게 되겠고요. 주변 지역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한남동 쪽에 고급 주택 사업들, 동부 이촌동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들, 한강 대로변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국제업무단지, 또 이촌동의 재건축, 또 현대차 부지 개발 계획들, 재건축 사업들, 또 문배 삼각지 캠프긴 부지와 원효로 라인, 용문동 라인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 또 서울역 역세권으로 가시면 북부 역세권역의 개발 계획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1, 2년 안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에 따른 지가가 올라가고요. 좀 조정을 받을 만하면 새로운 개발 계획들이 터져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오시면서 지가 상승이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산권역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 이상의 좀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개발이 될 수, 어느 지역이든 투자 가치가 높지만 그 중에서도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했을 때는 용산의 다양한 개발 계획의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의 용산구에 민족공원이 개장이 되면 정말 수많은 내국인과 외국 관광객들이 용산공원을 방문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단순히 공원을 보시고 즐기시고 주변 지역에 쇼핑하시고 음식을 드시고 집에 가십니다. 그러면 끝인데 용산권역에 정말 아파트가 됐든 재개발 예정지가 됐든 등기를 소유하신 분들은 이 용산 역세권,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의 개방에 맞춰서 그런 지가를 용산권역에 부동산을 갖추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용산 캠프킴 부지 그리고 수성구 부지 살펴보니까요. 용산 안에서 특히나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 잡아주실까요? 네, 용산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이고요. 한강변 서울의 중심 또 교통의 허브입니다. 지난주에 확정된 것처럼 GTX A 노선뿐만 아니고 B 노선 또 신안산선 확장 2단계 또 신분당선 자체가 이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용산권역도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통의 허브로서의 자리매김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도 입지고요. 두 번째도 입지고 마지막도 입지입니다. 그만큼 입지에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이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개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장이나 침체장에 들어올 때 오히려 투자자들이
쏠림 현상으로 용산권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안전자산으로서는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 쪽으로 모이겠지만 미래의 투자 가치로서의 미래 투자 자산으로서는 용산권역으로 투자가 집중된다. 마지막으로는 용산 민족공원 중심으로 한 미군기지 개발 부지가 자산가들이 실거주나 투자용으로 투자가 되는 반면에 용산 민족공원 주변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이나 예정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소액 투자를 하셨을 때는 아마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과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용산 지역은 특히나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핵심 지역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상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박일권 대표님께서 1:1 무료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좋은 말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정보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바로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우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20.8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45.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발코니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저희 2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8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500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500만 원, 월세 시 1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용산 전문가님께서 골라오신 용산 부동산 정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용산구 용문동에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인 것 같은데요. 소개부터 들어보죠.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산권역의 초역세권 개발 예정지 또 투룸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는 역세권 매물이고요. 특히 용산권역이 큰 개발에 이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룸 역세권역에 있는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1억대 초반에 투자할 수 있는 가성비가 높은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 문의도 하시고 저를 통해서 용산권역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용산권역의 전문가로서 용산에 있는 그런 투자뿐만 아니고요. 임대 조건부 잔금, 즉 임차인이 입주하신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임대가 끝난 후에는 건물 관리뿐만 아니고 임차인 관리까지도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입지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의 관리까지도 안정적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투룸 저희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효창공원 근처인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준공이라면 임장활동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입지와 추천 포인트 살펴봐야 될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지가 정말 뛰어납니다. 용산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6호선 라인. 더블 역세권역에 도보로 4, 5분 정도 1차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단부 쪽으로 5분 정도, 5, 6분 정도 후면 국제업무단지의 접근성이 워낙 좋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용산 전자상가의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또 도보로 한 15분 정도면 한강변과 현대차 부지, 본관의 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들, 또 도보로 7, 8분이면 국제업무단지와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창공원 역세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 뿐만 아니고요.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가장 큰 후광 효과와 그런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용문동 매물의 지역과 매물의 특징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입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신 것처럼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전자상가 복합 개발의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다. 특히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최근에 업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BTS라든지 대기업 사옥들이 입주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임차 수익도 얻으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산권역 소액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은 개발 예정지에 있는 지분 투자를 하시는 방법인데요. 본 그런 지역으로서 개발 예정지로서의 가치, 또 5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큰 폭의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발이 정말 확정되었을 때는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개발 계획들,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 서울을 대표하는 이런 랜드마크 상업 업무시설들, 또 용산 민족공원 개발 계획들, 한강 대로변에 용산 역세권역에 오랜만에 내려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저희 사무실이 용산 역세권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보시면 정말 수많은 건물들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도 4, 50층 규모의 상업 업무시설과 타워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권역이 말로만 개발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도심을 대표하는 용산 역세권역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용산 웨이, 또 용산 지하도시의 개발 계획들이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미군기지 주변 공원 주변 지역의 미군기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교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A노선 다음 달에 착공이 들어서 용산에 들어오고 B노선도 지난주에 확정이 됐죠. 그래서 용산역과 서울역을 아우르는 또 신분당선까지도 강남권역에서 입주를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7개의 전철 노선, 하지만 앞으로 4, 5개의 전철 노선이 더욱더 4, 5년 안에 개통이 됐을 시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허브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주택 재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본 지역 또한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 가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이 많은 만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용산이잖아요. 그런데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셔서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용산권역 시장 조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본 매물 3억 8천만 원입니다.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4천 플러스 마이너스. 실투자금 자체가 1억대 3천만 원대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없이 앞으로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 큰 시세 차익, 또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에 다음 달에 지어지는 신축 투룸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중구 신당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정보인데요. 3호선 동대입구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6.82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40.1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고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 구조로 저희 5층 중에 5층에서 확인할게요.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8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역시나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이번에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부동산 정보 바로 만나볼게요. 네, 도심 회귀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심권 정말 앞으로 지가,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더블, 트리플 역세권역의 중심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구 주변 지역의 상업 업무시설이 포진돼 있고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매물이다. 또 투룸형 구조로 돼 있고요.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현장도 저번 주 갔다 왔지만 완공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 중견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외장, 내부 마감 다 돼 있고요. 임대 관리 또한 신경 쓰실 거고 시행사, 시공사에서 다 관리를 해드리고 투자자분들은 이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만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지역이 명동이나 동대문 가까이니까 교통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곳 중구 신당동, 중구에서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추천해 주신 이유들 이제 차례차례 만나볼까요? 네,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매물의 입지는 바로 동대 입구역, 도보 5분 정도 3호선 라인이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더블 역세권이죠. 청구 역세권. 위로 한 7, 8분 정도면 동대문 문화역사공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구를 대표하는 도심권역의 마지막 남아있는 주택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변 지역으로는 상업 업무시설들, 특히 중구 장충동 같은 경우는 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택을 매집하고 상업 업무시설로 바뀌고 있고요. 주변 지역에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확정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청구 6구역이고요. 바로 맞은편 쪽에 본 지역 매물 또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구세 최소지구 1순위 지역으로서 구도심 개발 계획에 호재를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입지에서 보신 것처럼 다중 역세권, 상업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신당동 재건축과 재개발 상업 업무시설의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보시는 것처럼 중구청 주변 지역에 서울을 대표한 도심권역의 업무시설들이 포진돼 있고요. 본 지역 또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시내 면세점이라든지 쇼핑 관광지로서의 상업 업무시설들 또 의료타운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는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인 만큼 면세점들이 입점이 되면 더욱더 큰 유동인구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보는 신축 투룸 가격도 공개해 주시죠. 네, 매매가 3억입니다.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전후에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회귀 현상, 도심권역의 재생산업과 각종 재개발, 또 상업 업무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구는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월세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좀 활용하시거나 하셔서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셔도 월세 90에서 100만 원은 확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면서 소액 투자,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과 주변 상업 업무시설의 개발 계획, 주택 자체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향후 개발 가치로서 또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지와 다중 역세권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에서 신축 투룸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주제는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입니다.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1:1 무료 상담의 기회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대표님과 만나뵈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용산구 용문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개요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20.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5.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과 발코니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용문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8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500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500만 원, 월세 시 1억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개요입니다.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6.8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0.1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8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9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박일권 대표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용산 핵심 개발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8.2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망치로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와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돼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에서 지청환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장님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어떤 정보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도심 역세권 내에서도 아주 귀한 소형 아파트 종로 5가역에 있는 3베이 구조의 투룸형 소형 아파트와 강남역을 대신할 수 있는 2호선 신대방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 두 군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소형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소형 아파트와 함께 역세권의 오피스텔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지창환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종로구 종로 5가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1호선 종로 5가역과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4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52.8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16층 중에 저희 10층에서 확인할게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1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800만 원, 월세 시 1억 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종로구 종로 5가 서울의 중심에 새로 지어지게 될 아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요. 아파트 입지도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물건은 종로 5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일단 효재초등학교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종로 5가역에서 평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성인 도보 기준으로 제가 가봐도 한 3, 4분 정도 거리 내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일단 하고 있고요. 일단 면적은 분양 면적 52.8제곱미터로서 특이하게 3면이 도로를 끼고 있는 상업지역에 도심 내에 있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닛들이 3베이 구조가 나와서 방, 거실, 방 이렇게 나와서 아주 넉넉한 어떤 구조를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내년 21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이고 중요한 건 3베이 구조라는 거. 총 16층 중에 2개 동 중에서 10층이고요. 한번 외부로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부에 20m, 8m, 6m 약 3면이 도로인 굉장히 상업지역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구조의 어떤 그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부에 있는 유닛들이
뷰를 확보를 하면서 3베이 구조가 나온다는 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채광이라든가 가시성이 굉장히 좋고 총 16층 중에 2개 중에서 10층이고요. 일단 외부 마감재라든가 내부 마감재를 한번 보시면 전체 건물 아래층에서부터 탑층 끝까지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내부에는 어떤 종로에 있는 고급스러운 임차인들이나 동대문 패션타운이나 서울대 병원에 있는 임차인들이 뭐 그냥 1인이나 2인들이 몸만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가전이라든가 가구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어떤 가전 가구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실, 거실, 침실에 3면이 도로인 상업지역에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 부분들이 3베이 구조가 나온다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145선인 동대문역에서도 도보 5,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업무 타운에 있는 임차인들 중에서 보시면 서울대 병원에 있는 임차인들이라든가 동대문 시장에 있는 약 4만 명 이상의 상주 인구들, 강력한 임차인들이 있고요. 대학로 상권이라든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서의 이주 수요라든가 어떤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호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건물의 핵심은 3베이 구조에 아파트의 세 면이 도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고요. 종로구의 입지를 확인해 보니까 주변에 호재들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 시내에는 25개 구가 있고요. 일단 서초, 강남, 송파 외에 위에 보시면 중구라든가 종로구에 있는 빨간색 상업지역,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지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부지 규모 내에서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어떤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관공서의 이전을 통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게 있겠고요. 그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동대문 패션타운 내에 있는 경찰청 기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년 정도가 됐고요. 향후 기동본부가 약간의 근교로 이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지를 확보를 하고 또한 좌측을 보시면 미 공병단 부지라든가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2,000평에 7,000평 굉장히 큰 규모의 부지들이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많은 어떤 토지 개발에 대한 추후의 개발 어떤 영향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지금 올해 4월에 대우 서밋타워가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에 첫 입주를 했고요. 향후에도 계속되는 개발과 어떤 이주로 인해서 본 물건에서 향후 개발이 된다면 추가적인 이주 수요와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 호재를 좀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호재들이 모두 진행이 된다면 이 종로구 종로 5가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나볼 수 있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금액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저금리 기조를 통해서 적금이라든가 예금에 대한 어떤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조그만 종잣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외부의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이 좀 있어서 겁이 나고 도심 내에서 소규모를 투자를 하실 때는 일단 두 가지를 일단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역세권과 그다음에 강력한 업무타운을 통해서 향후에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 그런 곳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곳에서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금액,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적정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억 4,800만 원의 역세권에서 3베이 구조의 어떤 뷰를 굉장히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전세를 진행하신다면 3억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약 3,800만 원 정도의 어떤 전세로서
소액의 물건을 투자하실 수 있겠고 이런 소액 투자를 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과 임차인들에 대한 꾸준한 수요, 향후 추가적인 개발 호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금액에 대해서도 주변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물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구 쪽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1평 기준으로 3억 후반대에 분양하는 것들이 지금 일반적이기 때문에 물건의 금액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역세권에서 업무단지가 몰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만나보는 신축 아파트였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지청원 소장님의 두 번째 정보, 바로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2호선 신대방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8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28.65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저희 11층 중에 7층에서 확인할게요. 오피스텔의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1억 7,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5천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5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9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7,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2호선 라인 따라서 5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역세권의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소개와 입지가 유리해 보이는데 입지까지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강남 쪽으로 해서 2호선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역을 기준으로 모든 어떤 그 거점 확보들이 어떤 기준을 놓고 있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2호선 신대방역으로 강남역까지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4분에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본 물건 또한 평지에서 지하철역을 이동하기 때문에 성인 도보 기준으로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 내에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서 조감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 면적이 방 하나, 거실, 욕실, 주방인데 그 부분에서 복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수납 공간과 어떤 분위기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유닛으로 지금 꾸며지고 있고요. 총 11층 중에서 7층입니다. 일단 외부를 보시면 외부에는 전체적으로 대리석으로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7층을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신림역까지 한 보통 4km에서 5km 정도 거리가 있는데 대부분 이 난곡 사거리 상업지역에서 그 앞쪽이 바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7층에 위치해서 신림역까지 거의 채광이라든가 전망이 영구적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6차선 대로변의 이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순환로라든가 조용하면서도 어떤 그 도시 간선도로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1인 어떤 그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그 왼쪽을 보시면 구로나 디지털 그 가산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대규모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로 한번 보시면 우드톤의 화이트에 어떤 그 복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서 2층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굉장한 수납장이라든가 어떤 아래쪽에서도 충분한 업무를 보고 어떤 침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여성분들의 옷이라든가 어떤 많은 양의 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대부분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붙박이장이라든가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화장실이나 주방을 보더라도 깨끗한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깨끗한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위치를 한번 보시면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4분에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치에서 이 부분이 대부분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신림역까지 직선 거리로 한 4, 5km 정도까지의 채광과 가시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 좌측을 보시면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라든가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1, 2, 3차에 있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약 20만 명 이상의 매머드급 임차인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와 함께 교통을 좀 보시면 신림 봉천 터널이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이 터널이 개통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신대방역에서 관악 IC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우회하던 도로를 봉천 터널을 통해서 약 5분 내에 접근을 함으로써 강남 순환로에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제2경인이나 서해안이나 서부간선도로 등
외부에 있는 고속도로까지의 진출입이 굉장히 좀 용이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습과 입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복층 구조로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깔끔하게 지어지는 모습도 확인을 했고요. 무엇보다 2호선 역세권이 핵심인 것 같은데 추가적인 교통 호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강남역을 대체할 수 있는 2호선, 강력한 2호선이 일단 자리를 잡고 있고요. 추가적인 경전철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데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지하철이 근접할 수 없는 약간의 그 좀 애매한 곳들은 경전철로서 기존의 지하철과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10개 정도를 확충 계획 중에서 기존에 있는 난곡선 같은 경우에는 난양 초교에서 보라매 공원까지, 그중에서 난곡 사거리에 하나 난곡선의 어떤 지하철이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2호선과 난곡선의 더블 역세권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색강역까지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요. 신림선과 향후 난곡선이 보라매병원에서 환승을 한번 한다면 여의도까지 한 번에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통의 호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림선의 북부선의 연장이라든가 서부선의 남부 연장을 통해서 2호선과 7호선이 있겠고요. 2호선과 7호선과 더불어서 이런 경전철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연장을 통한 서로 서클에 대한 연장이 된다고 하면 서울 서남부권 내에서는 2호선, 7호선 플러스 경전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굉장한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교통 호재들까지 만나봤습니다. 2호선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만큼 강남권을 대체할 오피스텔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가격 경쟁력을 기대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네. 뭐니 해도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감정평가 방식에는 3가지 방식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매매 사례가 적용이 되겠고, 이런 소형 오피스텔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역세권 내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원가 방식, 토지가 플러스 건축비와 원가 방식과 그다음에 월세에 대한 임대에 대한 수익 방식을 혼용해서 감정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바닥 면적 6평 기준으로 영등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2호선 신대방역을 끼고 있는 1억 7,800만 원. 금액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전세를 진행하신다면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정도, 약 3천만 원 정도 금액에 2호선을 끼고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2천만 원대 복층 구조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더라도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종로 5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3베이형 아파트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하철 2호선에 있는 복층형 소형 오피스텔, 이런 물건들을 보실 때 저희가 주안점으로 봐야 될 건 어떤 외부에 대한 경기 흐름이라든가 대외적인 어떤 그 경제 지수에 의해서 주가라든가 금융 쪽의 변동이 심한데, 대부분의 부동산들 중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어차피 강남이라든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소액의 금액으로 어떤 그 중요한 거점을 확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인들에 대한 편리성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임차인들에 대한 편리성을 확보한다면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무타운과 강력한 역세권을 끼고 있는 서울 시내 안에서도 가장 그 좋은 구두를 택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을 한번 보신다면 강남 접근성 굉장히 좋고요. 지하철 신대방역 2호선에서 도보 4,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한 역세권, 강력한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신림 봉천 터널의 개통과 함께 경전철 난곡선이라든가 신림선 등 교통 호재가 추가적으로
어떤 그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곳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호선에 대한 특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토지를 매입하기가 어렵고 어떤 건축에 대한 어려움, 도심 내에서는 건축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신다면 역세권과 업무타운, 역세권과 업무타운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끼고 있는 그런 곳에 소액을 투자하신다면 올바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호선 따라서 신축 복층용 오피스를 만나봤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함께했고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 상담 소식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심 역세권 아파트 소액 투자를 주제로 지창환 소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1:1 무료 상담 시간 마련해 두셨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지창환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소장님의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